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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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이슈거리들 그리고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이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숨을 좀 돌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그간에 있었던 우려, 주요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사라지게 되면서, 물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5.39%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6.45%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7.49%. 그러니까 시장이 주간 수익률 정말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냐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장 후에 기술적 반등의 폭을 10%에서 15%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섹터 상승 업종으로만 봐도 사실 이제 지난주 시장 자체가 워낙 다 좋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고르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좀 시장의 낙폭이 과대했었던 이제 성장주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 주요 뉴스라고 꼽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이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온 건 없고요. 시장의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좀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내용으로는 확실한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연준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또 한번 확실하게 확고히 한 점.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물가 지수가 다소 둔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부분은 어떤 쪽에서는 뭐 여전히 높다, 어떤 쪽에서는 확실히 둔화 추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발, 유가발 이런 인플레이션, 뭐 가솔린 가격, 원유 가격, 특히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유가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좀 자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는 원유 시추 허가 건수를 늘려주면서 공급 쪽 원유 생산을 늘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원래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사실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럽 쪽에서 닿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이 원유들이 이제는 아시아 쪽, 특히 인도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기존보다 좀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다행히 이제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봉쇄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가 사실 이제 전망치를 좀 하락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둘 다 양쪽에서 모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타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좀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확량 전망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곡물 가격의 하락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주에 대부분 지금 곡물 가격, 국제 유가, 원자재, 비철 금속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 고점에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그동안의 시장의 하락을 크게 이끌었었기 때문에 전주에는 그 부분에 좀 시장에서 좀 화끈하게 보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 그동안 낙폭이 컸다 보니까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년 평균 그리고 5년 평균 계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추세.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소폭이나마 좀 상승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반대로 계속적으로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전주에는 다행히 조금 반등을 했었다라고 좀 매크로적인 요인으로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게 되면요. 지금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이제 주간 상승률도 다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 기업들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전히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FB라던가 화이자 1112 이런 종목들 사실 차트로 조금 보게 되면 1112도 지금 확실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거의 신고점을 뚫을 정도로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전주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개별 기업 중에는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다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여전히 수요가 길다, 대기가 길다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주면서 관련된 우려를 완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글로벌 주요 테슬라 공장이나 주요 인력들을 이제 채용 계획을 취소를 했다, 취소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라 서신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또 전해지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채용 이슈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기업의 전망 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지표 중에 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여전히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테슬라의 중국 상해 공장이 이제 7월에 2주 동안에 생산 가동을 중단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해 공장에서는 일주일당 17,000대 모델 Y랑 모델 3가 합쳐가지고 지금 17,000대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2,000대 일주일에 22,000대 생산으로 좀 증량을 하는 작업을 위해서 지금 2주 가동이 중단 예정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제 그 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상해
도시 봉쇄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연이 됐었고 이번에 또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2주 동안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또 지금 테슬라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봉쇄 때문에 가동 중단된 부분들로 아마 실적 컨센이 하향될 것인데 또 3분기에는 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7,000대에서 22,000대로 늘리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량이 29% 정도, 약 30%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동 중단되는 2주 동안에 이 부분을 향후에 증산했을 때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를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뭐 주간 수익률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좀 내용이 있었던 게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엔트그룹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한번 이제 엔트그룹에 그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려다가 좀 중국 당국에 찍혔죠. 한번 찍히면서 그 부분이 무기한 딜레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 전부터 다시 좀 재차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서 결제 서비스나 뭐 핀테크 육성 방안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조금 차트로만 봐도 뭐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차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주요 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뭐 에퀴니어, 그리고 뭐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엑선모빌 이런 기업들 시장 인덱스 대비 좀 수익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뭐 비철, 목재,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확실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 그동안에 좀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기업들 몇 가지 보게 되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또 강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간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주 한 주간 주중에는 일단 공급망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이키 목표 투자 의견 좀 하향 나온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주가에 좀 안 좋은 모습들 주중에 있었는데 다행히 좀 금요일날은 올라오면서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뭐 이따가 다시 또 진짜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상승 종목 중에 그 서비스 나우 있었던 것 같은데 서비스 나우가 지난주에 13.59%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은데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새로운 앱, 뭐 고객 경험, 뭐 직원들의 서비스 경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에 관련된 새로운 앱이 출시를 했다라고 뭐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서비스 나우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워낙 수요 부진 가능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거의 고점 대비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좀
낸드, 그다음에 디램 이런 가격 때문에 지금 나올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좀 동반해가지고 같이 좋지 못한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부분 사실 기업들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완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간략하게나마 좀 보게 되면 중국은 지난주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플러스 1%, 심천 1.59%, 그다음에 홍콩 항생이 2.6% 정도 하면서 미국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도 역시나 좀 상승하는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그 6월 18일 날 중국의 굉장히 큰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 쪽에서는 한번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판매 규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기업들 알리 헬스케어 아니면 징동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 지금 좀 안 되는데 한 차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내용 있었던 부분이 자동차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눈에 띄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소비 완화 정책을 쓰면서 중국 쪽에서 주로 좀 자동차 쪽으로 좀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중고차 시장 활성화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그 자동차 교체 이런 부분들 촉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고차에 대해서 이제 지역 간 거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나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원래가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 부분 연장하는 이런 논의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시장에 전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확실히 조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니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이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 하향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판매 수치가 5월 이후로 5월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니오도 이제 신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리오토도 이제 신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동안에 재작년에 한창 핫했었던 니오, 중국의 전기차 3대장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주가가 확실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펑까지 해가지고 세 기업의 주가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 확실히 좀 그동안에 이제 도시 봉쇄로 눌려 있었던 자동차 판매가 정부 지원책까지 겹치면서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시장에 있었던 우려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되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여전히 좀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주요 내용은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도 이제 굉장히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리는 그런 구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 상승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런 반등이 동부가 좀 이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저는 준비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팀 권준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